그러면 이제 오늘 배울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다양한 제도와 실천 방안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여러분들이 조사해줬던 그리고 지난번에 수업을 들었던 내용과 같이 다양한 사회 및 공간 불평등 현상, 이런 현상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거를 위한 제도는 뭐가 있을지, 그걸 위한 우리가 해야 될 만한 노력들은 뭐가 있을지, 필요한 자세나 태도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이런 것들을 알아볼 거예요. 불평등을 꼭 해결해야 될까요? 불평등은 어느 정도 필요한 거 아닐까요? 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우리 분배 정의할 때 배웠지만 능력이나 업적에 따라서 어느 정도 불평등이 있어야 성적도 다르게 주고 또는 취업의 기회도 다르게 주고 등등 이런 정도의 불평등은 물론 개인의 성취 동기를 북돋아줘요. 내가 조금 더 노력해서 돈을 더 많이 벌어야지 또는 어떤 직업을 가져야지 사회적 위치로 올라가야지 이런 거를 통해서 사회를 발전시키는 긍정적인 기능을 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 그 반대에 우리가 이런 불평등이 너무나 심화된다면 또는 구조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그 부의 대물림이 계속된다든지 아니면 공간의 차이가 너무나 심해서 환경적으로도 불평등한 현상이 지속된다든지 그렇게 되면 개인의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빼앗고 개인이나 집단 간의 갈등을 더 심화시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 계층 양극화, 빈부격차를 좀 줄여가고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회적 약자들을 차별하는 것들을 좀 해결해가고 그럴 만한 개인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 그 제도는 뭐가 있을까? 이거는 이 제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쭉 이해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새로 배우는 내용이 있다면 여러분들 그 개념 이해하면서 한번 살펴보면 됩니다. 우리 일단 교과서 192쪽을 딱 보면 바우처 제도라는 게 나와요. 바우처 제도 한번 들어봤나요? 뭔가 티켓, 카드 이런 거랑 비슷한 건데요. 일종의 이용권이에요. 어떤 이용권이냐면 노인이나 장애인이나 산모, 아동 등 사회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제도거든요. 이 제도는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을 위한 문화 바우처 같은 게 있대요. 선생님 이거 본 적이 있는데 그 저소득층 친구들이 여러분도 배웠지만 이 소득이 낮다고 해서 다른 것도 낮나? 맞죠? 경제적 차이가 교육의 차이, 문화의 차이 이런 걸 가져온다고 했죠. 그래서 문화생활을 조금 더 즐길 수 있도록 도와주자라는 의미에서 만든 건데 공연이나 전시회 아니면 그런데 입장 들어가는 거, 입장권 그리고 책 구입하는 거 이런 거를 할 때 50%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돈을. 한도는 연간 7만 원인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정의에 대해 좀 더 보고 싶다. 나는 책을 사러 가야지. 롤스의 정의론을 샀어. 책이 14,000원이면 이 카드 바우처 제도를 이용하면 7,000원이 지원되는 거예요. 선생님 그 파리바게트 알바할 때 임산부들이 요 바우처 제도 이용하는 거 본 적 있거든요. 빵이나 우유 같은 거 구입하실 때 아니면 차 같은 거나 그래서 그런 쿠폰 같이 사용되는 건데요. 이런 것들 왜 만들었을까요? 물론 우리 지난번에 그 여러분들 조사했던 내용대로 인간다운 삶을 모두가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 특히 경제적 소득이 낮은 사람들이 문화나 직업, 공간 이런 데서 불평등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 문화, 사회 서비스, 주택, 직업 기술 훈련 이런 바우처들을 운영하는 것도 있고 이게 그냥 단순히 돈을 지원해주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이런 게 아니라 바우처 제도를 같이 이용을 하게 된다면 그 수요자들이 되게 폭넓은 서비스 선택이 가능해지죠. 예를 들어 우리가 교보문고에 가서 책을 살 수도 있고 그리고 영화관 CGV 가서도 살 수 있고 그리고 이 바우처 제도랑 계약을 맺은 것들도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더 좋은 서비스 제공할 수 있는데 선생님이 일했던 파리바게트 같은 경우라면 우리 파리바게트는 이거 이렇게 제휴해가지고 했었거든요. 다른 빵집보다 우리가 더 혜택 많이 줄 수 있는데 아니면 좋은 빵을 만들어서 제공해 줄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경쟁을 통해 서비스의 품질을 높일 수 있어요. 이를 통해 공공재정, 즉
이런 어려운 사람들이나 사회 서비스를 제공해 줄 때 필요한 그런 재정을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제도들이 더 뭐가 있나 한번 살펴볼게요. 이 바우처 제도 예시인데요. 에너지 바우처, 문화 바우처, 그리고 여기 국민행복카드라고 해서 여러 가지 것들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게 있어요. 그럼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제도, 사회 불평등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사회 구성원들이 기본적인 욕구, 의식주 또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회복지제도, 그리고 이 공간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그리고 농어촌 같은 시골 지역이 훨씬 낙후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좀 개발할 수 있을까를 보기 위한 지역 격차 완화 정책,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또는 그 사람들이 처해 있는 것들을 조금 더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 사람들에게 다양한 측면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혜택을 주자. 적극적으로 우대를 해주자라는 적극적 우대 조치,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위에 사진을 보면 여러분들 뭔지 좀 느낌이 오나요? 이 첫 번째 사회복지제도에서 선생님 가지고 온 거는 4대 보험, 노령, 장애, 사망, 연금보험, 업무상의 재해 때 도움을 주는 산업재해 보상보험, 질병이 생겼을 경우에 도와주는 질병보험, 건강보험, 그리고 실업자들을 위한 고용보험, 이런 것들이 예시로 있네요. 그리고 이 사진 어디서 많이 봤죠?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포항에 살면서 누리는 행복 중에 손에 꼽는 것 중 하나가 바닷가를 산책할 수 있다는 건데요. 이 바닷가를 산책하며 우리 가까이 있는 영일대를 걸으면 이게 보이죠? 뭐예요? 그렇지, 포스코지. 이거는 영일대 정도는 아니고 포항 운하 쪽에서 찍은 것 같은데 이 포스코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이게 지금 보니까 휠체어를 타고 계시는 걸 봐서 장애를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회사인 것 같죠? 고용에 있어서 장애인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적극적 우대 조치는 뭐가 있을까? 요거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그러면 사회복지제도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선생님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사회복지제도라는 건 우리 구성원들이 기본적인 욕구, 예를 들면 의식주 같은 것들을 충족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지원해주는 제도예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회계층의 양극화 현상을 좀 완화하고 사회적 약자들도 좀 보호해줄 수 있겠죠. 이 제도가 뭐가 있냐면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들어봤던 것들 있나요? 아마 다 들어봤을 것 같은데요. 일단 사회보험은 국민이 사회적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생명보험, 손해보험 이런 사기업에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만 담보되지 않는 위험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대비해 줄 수 있도록 국가가 운영해 주는 보험이에요. 근데 요거는 특이한 점이 국가가 전액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개인, 기업, 정부가 보험료를 분담해서 냅니다.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월급이 한 달에 250만 원이야. 그러면 여기서 한 10%는 무슨 보험에 내고 몇 퍼센트는 무슨 보험에 내고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나중에 이제 국민연금에 나가는 돈이면 나중에 선생님이 퇴직했을 때 그때 내가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돈이 그때 연금이 나온다고 하죠. 그렇게 지원을 해주는 것처럼 그런 국민연금도 있고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고용보험이랑 관련된 거는 나중에 이제 20살 됐을 때 알바 시작할 때 꼭 잘 알아보고 가셔야 됩니다. 고용보험료 한 달에 40시간 이상씩 일하면 반드시 내야 되고 내가 일하는 중에 다쳤으면 그 보험료로 처리받아야 되고 이런 거 잘 알아보고 일해야 돼요. 이 국민건강보험은 지금 다 이미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병원에 갔을 때 감기를 치료할 때도 많아도 5천 원이 안 나오죠. 선생님 1학기 때 깁스했을 때도 처음에 치료했을 때랑 찍었을 때 이 비용 말고 뭐라 그러죠? 맞아, 물리치료를 받으러 다닐 때는 한 번 갔을 때 3, 4천 원씩밖에 안 나왔어. 이렇게 그냥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우리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도 건강보험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이미 잘 하고 있어. 외국 같은 경우는 이게 잘 안 돼 있어서 병원을 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미국이 특히 심하죠. 이게 국민건강보험 이렇게 잘 안 돼 있고 사기업에서만 운영하는 것들로 보통 되어 있어서 그런 문제가 커요. 근데 우리나라는 개인, 아까 선생님 월급에서 나간다고 했죠. 그리고 기업, 정부 이렇게 보험료를 분담해서 내는 사회보험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좀 다르죠. 국가가 전액 지원하는 거래요. 어떤 경우길래 빈곤계층, 저소득계층이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면 국민생활 기초제도. 선생님 그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에 보면 아이유가 소녀 가장이에요. 그래서 할머니를 혼자 모시고 사는데 그 할머니께서는 또 이제 언어 장애를 가지고 계시기도 하고 몸도 안 좋으셔서 병원에 다녀야 돼. 달에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알바도 막 두세 개씩 하고 그런 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국가에서 쌀 같은 걸 지원해 준다든지 그리고 한 달에 한 40만 원 정도씩 지원해 준다든지 그런 것들을 말해요. 그리고 그 드라마에서도 아이유가 병원비를 해결하기 위해 막 고군분투하다가 거기서 만난 상사가 이거 지원해주는 제도 있다. 한번 알아봐라 해가지고 보니까 그 의료급여 서비스를 알게 돼서 할머니를 관련 센터에 맡기고 막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것도 공공보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 서비스는요, 말 그대로 서비스예요. 사회적 취약 집단들을 대상으로 혜택들을 지원해 주는 건데요. 예를 들어 상담, 재활, 직업 소개 같은 건데요. 선생님 그 가족 중에서도 외할아버지가 몸이 굉장히 안 좋으셨었는데 그때 이 방문관리사라는 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인가 두 번씩 오셨던 것 같은데요. 약 먹는 것도 한번 봐주시고 또 목욕 같은 것도 이게 희망하면 이렇게 도와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와서 봐주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이 사회 서비스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찍 온 친구들은 올해는 없는데 작년까지 우리 학교에 있었거든요. 그 거동이 불편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중에 차량 운행을 해주는 게 있어요. 휠체어를 태우고 내리고 하는 게 좀 용이하도록 되어 있는 차량을 학교에 등교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이것도 사회 서비스에 해당되죠. 이렇게 세 가지 여러분들 이거 잘 알아두세요. 알았죠? 알겠죠, 여러분?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지역 격차를 완화해주는 정책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우리 예시 자료를 보면서 한번 볼까요?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해 공기업과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이 지방 분산 정책의 하나로 세종정부청사를 선생님이 가지고 왔는데요. 여러분, 우리 과거에 빠른 성장을 위해서 어떤 정책이 시행됐다고 했죠? 지역개발? 그렇지. 성장 거점 개발 정책이 진행됐었다고 했죠. 그거는 말 그대로 성장이 더 빠를 것 같은 도시를 지정한다든지 수도권 중심이라든지 우리 국토 전체적으로 빠르게 경제 성장을 해야 되니까 효율적으로 성장해야 되니까 성장 거점 중심으로 개발을 했다고 했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공간 불평등이 심화됐으니까 이제 좀 분산을 시키자. 이제 좀 균형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자. 그 방법으로 우리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던 그 중앙행정기관, 소속기관, 국책연구기관 이런 다양한 공공기관을 이전하자. 어디로 이전할까? 우리 국토에서 가운데쯤에 있는 세종시를 선정을 해서 세종시에 정부청사를 이전하는 정책을 펼쳤었는데요. 이거는 이 개발 단계에 있을 때 계획서예요. 실제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다 쭉 이어져 있어. 엄청 신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예를 들어 교육부, 이쪽이 아마 교육부다. 교육부일 거고 여기가 국토 무슨 부 하면은 이어져야 되잖아. 그래서 여기 위에 약간 하늘다리 같은 것처럼 다 이어져 있어. 되게 신기하거든요. 선생님 여기서 이렇게 살다 왔잖아요. 이렇게 완전 시내 지역은 아니긴 한데 여기 가면 국립도서관이 있고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엄청 큰 식물원도 이제 만들었다고 하고 그리고 여기에 호수공원이 있어요. 사람들이 살기 좋도록 좀 여가 생활을 즐기기 좋도록 큰 호수공원이랑 자전거 대여해주는 데랑 편의시설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죠. 그래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것들을 좀
분산시키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혁신도시 이런 거 들어봤나요? 부산 같은 경우는 영화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대구 같은 경우는 교육혁신, 김천 같은 경우는 첨단 과학기술, 교통 인프라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주제로 혁신도시를 만들어서 개발하고 있거든요.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산업을 육성해서 일자리를 창출해야겠다. 우리 구미에 공장 굉장히 많은 거 알죠? 구미 같은 경우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이거에 대한 예로 그런 산업체뿐만 아니라 지역 축제, 장소 마케팅 같은 걸 통해서 지역을 발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포함이 되거든요. 우리 포항 같은 경우는 정말 많죠. 아까 우리 봤던 포스코라든지 산업을 육성하는 거죠. 그리고 지역 축제나 브랜드 중에서는 해맞이 축제라든지 또 과메기 축제, 또 뭐 있죠? 되게 많죠. 여기 칠포에 재즈 페스티벌도 있고요. 이런 걸 통해서 관광 산업을 더 발달시킬 수도 있는 거고, 또 특정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면 그걸로 인한 부가가치를 창출하기도 좋죠. 우리 올해인가 작년에 강원도에 감자 많이 생산되는 걸로 이렇게 마케팅을 잘해가지고 대란이 있었죠. 감자 대란. 기억하죠? 이렇게 전국에 자기 나름대로의 브랜드를 만들어요. 춘향남원, 아름다운 사람들의 도시 고향, 판타지아 부천, 고구려의 기상, 그리고 이런 거. 핫 영양, 고추인가 봐요. 참진주, 녹차수도 보성 이런 게 있는데요. 여러분 포항의 캐릭터는 아나요? 연호랑 새우녀 캐릭터예요. 우리 포항 사람이니까 우리 기억하고 있읍시다. 이런 정책들이 있네요.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적극적 우대 조치에 대해 볼 건데요. 이거는 말 그대로 적극적으로 뭔가 혜택을 더 우대해 주는 거야. 누구한테? 사회적 약자들한테. 예를 들어서 대학교에 입학을 할 때, 선생님 여기 밑에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양한 인종들이 함께 살고 있죠. 다양한 인종들이 함께 교육을 받고 진학을 하기도 하고요. 근데 기존의 백인 중심 사회이기 때문에 또 인종차별이 굉장히 역사적으로 심했던 국가이기 때문에 이거를 좀 극복하고자 소수 인종들을 위한 전형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계속 운영하다 보니 최근에 2017년 가을 학기 기준으로는 소수 인종이 반 이상이 넘었대. 아시아인 22%, 흑인 14%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제도들.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 배려 대상 다전형, 장애인 전형, 농어촌 학생 전형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게 해주는 제도. 이렇게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서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대상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상시 근로자, 그냥 원래 근로하고 있는 일하는 사람들이 50인 이상인 사업장에는 반드시 고용해야 되는 비율이 3%, 2.7% 이렇게 있대요. 민간기업 같은 경우는 최근에 지금 3%, 보통 3.5% 정도 가까이 있네요. 이렇게 고용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국가가 사업을 일부 지원해주는 지원금을 주기도 하고, 고용을 하지 않는 경우는 과태료를 물기도 해요. 이런 제도도 있고요. 그리고 공직선거법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이제 선거를 통해서 각 정당의 국회의원들, 그 비례대표 의원이라고 하죠. 그 사람들을 이제 임명을 하죠. 구성을 하는데, 예를 들어 일반 실장이 우리 민재면 민재당, 그리고 일반 실장이 유민이면 유민당 이렇게 있을 때 민재당과 유민당의 인원을 구성을 해야 되는데, 여성이 여태까지 정치 공직 진출 이런 데 굉장히 많은 불이익을 받았죠. 그래서 일정 비율 이상, 몇 퍼센트 안 돼요. 일정 비율 이상 반드시 의무적으로 배정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생겼어요. 이런 것들. 이게 적극적 우대 조치인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하나요? 우리 192쪽을 보면 방금 봤던 적극적 우대 조치 중에 저소득층 그리고 장애인들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되는 제도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장애인 의무 고용 비율을 3.5%로 상향 조정했고, 구급 공채 선발 인원의 2%를 반드시 저소득층으로 채용하도록 하고, 이래서 이 채용 인원이
3배 이상 증가했다. 장애인은 저소득층 채용 인원도 5배 이상 증가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균형적으로 인사가 잘 되었구나. 그러니까 채용이 잘 되었구나. 사회적 약자들이 가지고 있는 불리한 위치들을 좀 극복할 수 있는 제도가 잘 시행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어떻게 또 반대로 바라보게 되면 그러면 같이 열심히 공무원 준비를 했는데 다른 성적으로 입학하게 되었을 때 그 같이 열심히 준비한 비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역차별을 받는 거 아닐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적극적 우대 조치는 과연 필요한 걸까? 여기에 대한 입장도 갈려요. 쌤 지난번 구글 폼에서 어떤 친구가 강의를 듣고 느낀 점을 적어주세요라는 거에 자기 의견을 이렇게 이야기해줬는데요. 4반의 이모군이에요. 그 친구도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불평등 어느 정도 필요한 거 아닐까요? 선생님도 얘기했었죠. 업적이나 능력에 따른 불평등이 있기 때문에 사회가 발전될 수 있다. 개인의 성취 동기가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얘기했죠. 그런 것처럼 그 얘기를 해주면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또는 뭐 소득이 낮은 사람들을 위해 빈부격차를 극복하기 위해 이런 제도들을 만드는 건 오히려 역차별을 낳는 거 아닐까요? 이런 얘기를 해준 친구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여기 선생님 찬반론 거 간단하게 정리해왔는데요. 찬성하는 입장의 사람들은 우리 아까 봤듯이 그 하버드대학교 입학처럼 인종차별에 대한 과거 차별에 대한 고통을 보상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에게 유리한 기회를 부여해 줌으로써 분배 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 요거는 우리 배웠던 롤스 입장에서도 설명할 수 있겠네요. 그죠? 롤스가 얘기했던 정의의 원칙 2가지. 뭐죠? 선생님 요거 알아두라고 했죠. 그 빈칸 채우는 거 기억나죠? 첫 번째는 평등한 기본적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죠. 우리는 누구나 다 그 기본적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그런데 그것조차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특정한 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우리가 선생님 같은 경우도 내가 교육해서 돈을 벌 수 있으려면 학교라는 곳이 있어야 되고 교육받는 여러분들이 있어야 되고 그죠? 그리고 노래라는 걸 엄청 잘하는 재능을 타고나서 가수가 돈을 정말 정말 많이 벌어. 그러면 그 재능을 통해 우연히 가지고 태어난 재능을 통해 돈을 벌 수 있는 것도 자기의 우연성과 그리고 그 노래를 듣고 그 음원을 사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 아닐까? 사회 구성원들이 있기 때문 아닐까? 그래서 우리는 이 사회를 위해 일부 사회 복지를 위해 써야 되지 않을까? 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최소 수혜자, 여기서 말하는 사회적 약자나 또는 저소득층 그들에게 최대 이익이 될 수 있을 만한 복지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또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면 결국 사회 전체 행복이 증진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요. 반대하는 입장은 사회적 약자를 우대하는 과정에서 다른 집단에 대한 역차별이 발생한다. 그리고 가해 당사자가 아닌 후대에게 보상과 책임을 요구하는 건 부당하다. 또 업적, 그러니까 성적, 뭐 능력 이런 거에 따른 보상이 아닌 다른 기준에 의해서 보상받는 것은 좀 부당하지 않을까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죠. 근데 요거랑 관련해서 롤스랑 노직의 입장이 서로 다르거든요. 복지제도는 있어야 될까라는 주제로 6차 시에 토론 과제 넣어놨거든요. 요 과제 제출하는 거에 해당하지 않는 반 친구들도 한번 읽어보고 자기 생각 써주세요. 생각이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친구들은 그리고 다른 친구들이 쓴 것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시험 시간에 아주 행복한 일이 생길 거예요. 알겠죠? 그럼 우리 대망의 마지막 부분 이거는 여러분들이 스탑 딱 해놓고 한번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뭐가 있을까? 그리고 내가 미래에 사회의 어떤 구성원이 되었을 때 직업을 가지게 되었을 때 내가 관련된 직업 종사자들이 또는 내가 일하고 있는 단체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은 정말 작은 것들부터 굉장히 많아요. 선생님 생각나는 대로 쭉 적어봤는데요. 한번 읽어보세요. 다 봤나요?
여기 보면 우리 모둠 활동은 안 했기 때문에 패들렛이나 아니면 구글 폼에 올렸던 그런 사례들을 소개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또 사회불평등이랑 관련된 작품, 영화나 드라마 이런 거를 소개하는 것도 되고, 우리 고장의 축제, 지역 브랜드 홍보하고, 뭐 사회적 약자를 위한 건물이나 제도 같은 걸 찾아보고, 봉사나 기부 활동을 해보고, 뭐 우리 지역의 문제점을 직접 알려보고, 국민청원에 동의하고, 이런 다양한 일들을 여러분들이 다 지금 당장 할 수 있죠, 그죠? 지금 시험 기간이라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사회에서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준비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준비네요. 시험 끝나고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그 실천 방법을 직접 실천해보고 인증하면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줄 수 있는 수치로 표현하는 마음은 상점이므로 상점가, 그리고 그거를 그 마음을 기록할 수 있는 방법은 생기부에 필요한 친구들은 적어주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태까지 쭉 배웠던 내용, 그리고 우리가 문제라고 배웠던 내용, 그거를 개선하기 위해, 정의를 실천하기 위해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고민하고 직접 실천해 본다는 건 너무너무 멋지고 가장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고, 개인적 의식적 차원에서 하나, 사회적 제도적 차원에서 하나 정도는 쓸 수 있어야겠죠.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어도 괜찮고요. 아니면 그냥 여기 선생님이 적어준 대로,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대로 뭐 기부나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버린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 가지씩만 잘 외우고 생각을 해놔도 우리 서술형 시험 시간에 너무 뿌듯할 거예요. 선생님이 서술형 문제 3개 냈는데 1번 문제가 오늘 복습할 때 얘기했듯이 사회 불평등이랑 관련된 주제 하나 선정해서 그거랑 관련된 사례 적는 거, 그리고 두 번째가 요 개인적 의식적 차원, 사회적 제도적 차원에서 우리가 정의 사회를 위해 뭘 할 수 있을지 생각하는 걸 적는 거를 연습하면 너무 좋겠다. 이렇게 선생님이 지금 이야기해줬어요. 그럼 이 교과서에 나오는 거 한번 쌤이랑 쭉 볼까요? 기부나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상대방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버린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공동체 의식을 갖는다. 사회제도적으로는 우리 지금 배웠던 지방 분산 정책이나 자립형 지역 발전 기반을 만드는 뭐 지역 브랜드 이런 거 얘기했던 지역 격차 완화를 위한 정책 마련, 그리고 누구에게나 다양하고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는 거, 그리고 저소득층을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를 위한 복지제도 마련. 우리 사회복지제도 몇 배웠죠? 기억나죠?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기억나죠? 그리고 사회연대의식을 바탕으로 부당한 차별 금지 및 약자를 보호하는 법을 제정하는 거. 우리가 직접 제정하기는 어렵겠지만 그 제정하는데 우리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국민청원 등이 있네요. 그럼 교과서 194쪽에 나와 있는 좀 내용들을 한 번 더 볼까요? 고용환경을 개선하는 거, 지역 격차를 완화하는 거, 교육의 기회균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장,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여러분 또 한번 선생님이 아까 예시 들어줬던 거, 이 교과서에 나오는 거 생각하면서 나는 뭘 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요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을 적어보는 게 나오는데요. 선생님 요거는 오늘 구글 폼 과제이기 때문에 구글 폼에 작성해 주시면 돼요. 이 교과서의 예시로는 장난감 기부가 나와 있어요. 선생님이 공부할 때 했던 아르바이트가 도서관 알바인데요. 도서관에서 하면 공부도 같이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 도서관에 요새는 장난감 도서관이라고 장난감을 대여해 주는 것도 있어요. 들어봤나요? 신기하죠? 너무 신기했는데 우리가 지금 한 17살 이제 겨울쯤 됐으면 장난감 좀 손에서 놀 때도 됐죠. 여기 지금 애기들 얼굴 좀 봐요. 너무너무 행복해하고 있지 않아요? 이 아이들을 위해 내가 안 쓰는 장난감들을 공공기관이나 아동구호단체에 기부하는 거예요. 이것도 너무너무 좋겠네요. 그죠? 그리고 뭐 이런 기부랑 관련된 걸로는 선생님이 세이브 더 칠드런이라는 그 국제구호단체에서 하는 활동 중에 이 겨울에 항상 하는 건데 털실로 신생아들을 위한 모자뜨기 활동이 있어요. 그 키트를 지금 준비해놨는데 시험 끝나고 여러분들 시간 될 때 희망나비 동아리 단원 친구 몇 명이랑
그리고 또 신청하는 친구들 몇 명이랑 같이 해서 만들려고 하거든요. 요거 신청하고 싶은 친구들은 쌤 패들렛에 보면 그 신청자 댓글 달아달라고 해놨는데 거기 댓글 달아주시면 돼요. 그거 말고도 이거 작년에 선배들 했던 건데요. 그냥 그 핸드폰에 있는 거 아무거나 랜덤으로 막 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관련된 영화를 소개해주는 거, 또 우리 지역과 관련된 축제나 브랜드들을 홍보하는 거, 그리고 내가 공부했던 내용들을 소개해주는 거, 직접 자원 봉사활동에 가는 것도 있네요. 그죠? 근데 올해는 봉사활동 하는 게 좀 어려웠으니까. 헌혈하는 것도 해당이 되겠네요. 그리고 선생님 아까 국민청원 얘기도 했었는데요. 여러분들도 지금 핸드폰으로 청와대 국민청원 이렇게 검색해서 들어가면 굉장히 많은 청원들이 떠요. 그중에 내가 이 문제를 개선하는 데 좀 도움을 주고 싶다. 사회 정의를 위해 내가 뭔가 좀 도움을 주고 싶다, 의견을 표현하고 싶다라고 하면 국민청원 동의를 할 수 있거든요. 요거 어렵지 않으니까 요거 참여하는 것도 괜찮고. 그리고 요거 이 촉장은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일 것 같은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평화로운 해결을 위해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포항 평화나비 청소년 지킴이로 위촉합니다 되어 있거든요. 올해는 우리 평화나비가 우리 포항에서는 평화나비라고 하고 평화의 소녀상 지킴이단이라고도 불리는데 선생님이 우리 학교에서 만든 동아리 이름은 희망나비죠. 위안부 문제 해결을 하는데 좀 도움을 주고자 캠페인 활동 같은 거를 하는 건데요. 이것도 사회 정의에 도움이 되는 거죠. 이 활동을 하는 것도 되고, 그리고 이 여성회에서 하는 활동 중에 뭐 미혼모라든지 뭐 이런 관련된 문제를 돕는 데도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참여하는 것 자체도 당연히 큰 도움이 된다. 그리고 이 영수증은 쌤 참 이걸 받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우리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역 브랜드들을 소비하는 거, 우리 과메기 축제 할 때 과메기를 산다든지 이런 것도 뭐 당연히 됩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혹시 나 하나 이거 뭐 실천한다고 해서 사회가 달라질까? 또는 내가 하는 게 뭐 큰 의미가 있을까? 그냥 우리 국민의 그 수많은 사람 중에 한 명뿐인 난데 청소년인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아까 쌤 얘기했던 그런 실천들은 쌤 분명 좋은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 교과서에 이거랑 관련해서 들려줄 수 있을 만한 좋은 이야기가 있어서 쌤 이것도 소개하는데요. 193쪽에 있는 시티의 기적이에요. 발음이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 위치한 비지가우라는 데는 원래 나무도 무성하고 멋진 숲이었대. 근데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파괴가 된 거야. 그리고 집도 허물고 막 이랬는데 거기에 쓰레기도 생기고 잔해도 생기고 그래서 자그마치 16톤의 오물이 생겼대요. 내 동네 주민이자 친구 사이인 우리 반 뭐 가은이나 민경이랑 이런 실장 부실장 아니면 우리 반 7반 친구들이 안 되겠다. 여기 이거 좀 치워보자 라고 해서 요 두 명이 쓰레기를 치우기 시작했대. 근데 이 두 사람의 노력을 보고 주민들이 같이 할까? 같이 하자 이렇게 청소를 동참하고 그거를 보고 전문가들도 힘을 합치고 그래서 정말 원래의 숲을 되찾는데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시티의 공원이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 건축물에 주어지는 세계적인 상인 시드 도시 건축상까지 받았대요. 쓰레기가 16톤이나 있었던 그 공간이 동네 주민이나 친구 사이인 요 두 명의 실천으로 바뀐 거잖아요. 근데 이게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왜 우리 나 하나쯤이야 라고 해서 쓰레기 버리면 더러워진다 라고 하듯이 나 하나 실천하게 되면 진짜 더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아요? 내가 우리 반을 위해서 뭔가를 했어. 근데 이게 당장에 나에게 이득이 있을까? 이게 진짜 뭐 우리 반에 도움은 될까? 뭐 사회에 도움은 될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 그 개인주의자 선언이라는 책 혹시 봤나요? 가은이랑 고은이랑 그 유민이랑 책 읽고 이렇게 조사하는 거 본 적이 있는데 개인주의자 선언에서도 나와요.
우리 개인주의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개인주의라고 해서 공동체를 무시하는 게 아니야. 오히려 공동체에 속한 개인으로서 내 일을 다하는 것도 중요한 거지. 아주 이기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도 이기적인 건 아니네요. 내 이득을 생각해 봤을 때도 만약에 내가 우리 반을 위해 뭔가 역할을 해. 그럼 일단 나는 뿌듯해. 그리고 뭐 생기부에 기록될 수도 있고 아주 가까이 있는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신임과 칭찬을 얻을 수도 있고 우연히 또 어떤 선생님 눈에 띄어서 상점을 받을 수도 있어. 그죠? 그리고 봉사상을 받을 수도 있고 뭐 이런 보상적인 측면도 있는데 만약에 이 친구의 주변에 있던 친구들이 그거를 보고 영향을 받아서 같이 참여하게 돼. 그래서 우리 반이 실제로 변화해. 이게 영향을 받고 영향을 받아서 우리 반이 좋은 반이 돼. 그러면 그 좋은 반에 속한 나는 좋은 반에 있게 됐기 때문에 또 좋은 영향을 받죠. 이렇게 하나둘씩 실천하게 하다 보면 우리 사회도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미래의 사회를 만들고 책임지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니까 선생님이랑 여러분들이랑 한 10년 정도 차이 나니까 우리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이끌어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조금씩이라도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좀 바꾸고 실천을 하면 분명 좋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배웠던 내용 잘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사는 사회 그리고 그 속에 살아가는 내가 정의로운 공정한 사회에 살기 위해 또는 내가 그러한 대우를 받기 위해 또는 그러한 대우를 받지 않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뭘 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네요. 선생님 언제나 그랬듯이 항상 응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공부하느라 고생 많을 텐데 건강 꼭 챙겨가면서 지내도록 해요. 그러면 우리 다음 주에 만납시다. 여러분 안녕. 고생했어요.